저는 여전히 철강은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리포트의 내용에 대해서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경제가 소비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재미가 좀 없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상반기 중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온 섹터들, 그러니까 화학, 그다음에 철강, 둘 다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학이 좀 더 세게 조정을 받았죠. 철강보다. 화학은 뭐 아주 심하게 조정받았죠. 그렇죠. 받았는데 화학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 범용화학 쪽은 일단은 한번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아서 우리 그 배달을 하려면 다 비닐으로 싸서 배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확 늘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늘어서 가격이 튀었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컨택트 시대로 가면서 당분간은 이건 좀 길게 쉴 수밖에 없는 부분. 물론 그 속에서도 뭐 괜찮은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여전히 철강은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시장에서 이슈는 있으나. 네, 왜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굳이 철강 얘기만 맨날 하니까 철강 얘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한테 요거 하나는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요거 하나는 좀 비법을 전수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또 비법 얘기하시니까 귀가 솔깃하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리포트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맞다고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리포트를 맹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5만 원에서 6만 원을 올렸는데 주가는 왜 안 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저는 그 리포트는 무조건 안 맞다고 얘기하실 것도 아니고 이걸 무조건 맹신할 것도 아닌데 그 리포트를 읽는 방법을 한번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리포트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다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다 보시고 대신에 리포트의 내용에 대해서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무조건 그 리포트를 맹신하지 말고. 네, 무조건 버리지도 말고 대신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심을 하시냐면 이 모든 리포트들은 미래에 대한 나름의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거는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추측이고 6달 뒤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얼마나 낼 거냐에 대한 걸 추측하는 건데 이건 뭐 신도 아니고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가정들을 세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정을 세우죠. 가정을 세워서 요런 가정이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리포트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일정한 가정들을 의심을 해야 돼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니까. 팩트가 아니죠. 근데 리포트에는 모든 종류의 숫자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포트에 나오는 숫자들은 정보는 전부 다 내가 취하되 이 사람이 이런 거를 냈을 때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강 리포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철강이 저는 리포트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있는데 아주 첨예하게 피크아웃 논란이 붙어 있는 게 지금 철강이에요. 그렇죠. 찬반이 서로 엇갈리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붙어 있어요. 아주 심하게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쪽은 2분기가 피크아웃이다. 이제 그 처음에는 5월달 이럴 때는 2분기도 이미 감액으로 나온 피크아웃 끝나서 영업이익이 2분기부터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미 지금은 이제 2분기가 끝났으니까 2분기가 최고 실적, 3분기부터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2분기 이후에 3분기는 더 좋다는 분도 있고, 4분기는 그거보다 더 좋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죠. 근데 그거의 근거를 보시면 이런 추정들이에요. 모든 걸 다 까고 들어가서 핵심은 뭐냐면 중국하고 한국의 시장이 묶여 있냐 떨어져 있냐예요.
지난 10년 동안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단일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서로가 필요했죠.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 물건이 우리나라로 오는데 2시간도 안 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 현해탄은 옛날에 조리 선수는 수영으로 헤엄쳐도 건넜어요. 그러니까 금방 가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묶여 있는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연료 코일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연료 코일 하락이라는 걸 의미하죠. 네. 2달 뒤면 오니까 물건이. 근데 이거를 한쪽에서는 그 중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동조화된 시장이다, 같은 영내 시장이다라는 걸로 중국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게 떨어진다. 또 다른 쪽은 지금 중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맞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보기엔 중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철강 시장은 분리됐어요, 지금. 네. 현재는. 네,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조는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핵심의 이유는, 찬성하는, 이제 분리 안 됐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탄소 중립을 얘기해요. 중국이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철강을 줄일 수밖에 없고, 생산을 그렇지. 줄이면 우리는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 철강은 계속 가. 그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탄소 중립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물론 그것도 플러스 팩터긴 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갈 테니까. 그렇죠. 해야죠. 야, 당장 갈 거냐는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 당장이 중요하지 2050년 나 살아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를 중요하게 보냐면요. 중국하고 호주 간의 갈등이 지난번에 철강석 가격을 치솟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든 그 핵심 요인이라고 봐요. 중국이 경제보복을 계속 호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철강도 보복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철강을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입 안 하네. 그럼 빨리 수입해놔야 되겠네. 해서 철강석을 수입을 급격하게 땡기다 보니까 가격이 치솟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그걸 깨부셔가지고 다시 또 밑으로 쫙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시면 앞단에 가격이 올라간 이유도 경제 외적인 요인이고, 내려온 것도 경제 외적인 요인이에요. 이거는 다 배제시켜버려야 돼요. 배제시켜버리고 지금 철강석 가격이 어디 왔냐? 210달러, 220달러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가격에서 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철강석 가격이 이렇게 그 힘을 못 쓰고 한 고성도 사이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중국이 우기거든요. 지금. 중국은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셔야 되고요. 중국이 정부가 굉장히 경직적인, 이런 핵심이라고 하는 데선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호주하고 관계를 개선 안 할 겁니다. 네. 우리 한한령도 계산 안 했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하던 유연탄 끝까지 계산 안 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생산 늘리고 지금 북미에서 수입해 옵니다. 더 비싸요, 그게.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래요. 호주에 대해서 그동안 와인, 소고기가 다 규제한 거 안 풀어주고, 끝까지 철강석도 결국은 저는 안 풀어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들인데, 그래서 이런 경제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문제도 좀 신경을 쓰시고,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양쪽을 다 읽어보고, 이 사람의 가정은 이거구나, 이 사람의 가정은 이거구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시면, 리포트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리포트들을 서로 같이 보는 게 상당히 좋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 간에 이제 이슈가 서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다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건 이래? 그럼 사실 팩트 확인을 해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생각하시고 그것도 의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 돈 지켜주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남이 안 지켜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미중 갈등 언급을 하셨는데, 네.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 경제가 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다시 7%인가요? 6.45에서 7.4라고 지금 나오고 7.4로 있죠. 네, 7.4로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에 투자됐던 돈들이 다 달러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급 면에서 외국인이 왜 안 사주냐 이 얘기도 결국은 외국인이 사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빠져나갈 걸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뭐 좀 단기적으로 한 올해 말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말 정도까지는 달러 강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달러 강도 상방은 좀 막혀 있는 달러 강이다. 이게 달러가 그냥 무한정치 솟는 상황 달러 강은 아니고 좀 뭐 외환 전문가가 아니라서 달러 지수가 지금 뭐 92 초반에서 놀고 있나 그런데 이게 뭐 100까지 갈지 200까지 갈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100까지도 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100까지 가면 슈퍼강이거든요. 근데 올해 말까지는 달러가 강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미국이 백신 접종률도 제일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회복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그렇게 빠를 것 같질 않아요. 지금 이미 영국 그렇게 백신 주사 놓는데도 또 몇 개월 내 최고로 확진자 수 나오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델타 바이러스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미국보다는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 뭐 인도 뭐 택도 없는 소리고 아직. 그 아직 뭐. 네. 근데 여기들이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아마 내년쯤 안 가겠나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미국 달러가 강으로 갈 거다 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여전히 저도 지금 못 풀고 있는 숙제인데 미국 장기 국고채 금리가 계속 누워서 안 올라가요. 10년물 국채. 네. 10년물 국채 안 올라가고 뭐 3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안 올라가요. 이게 1.77인가 7매까지 찍었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1.5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1.5라는 금리를 계속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물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 오른다는 얘기죠. 네. 물가가 없다는 얘기는 경기도 안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장기 경제 상승률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하기 이번 물가는 정말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연준의 말이 맞다. 네, 연준을 믿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뒤통수 한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 너무 믿을 거 아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너무 믿지 말라고 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다 믿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뭐 이번 물가는 일시적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아마 내년까지도 갈 수는 있어. 요 말이 새로 들어간 말이거든요.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는 물가 오래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상승이 오래된다는 얘기니까. 아니 그럼요. 근데 그 부분 다 무시하고 시장은 항상 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달리기 위해서 선택적으로만 정보를 취합하는 경향이 가끔씩 나와요. 전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장이 맞다는 전제 하에 네. 그럼 미국이 내년 이후에 물가를 못 보여주고 요번 물가가 특이한 물가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 경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내년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달러 약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요번 달러를 강은 강인데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일 거다. 그리고 강은 강인데 그렇게 세지 않은 강일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한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달러 강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그 네. 피크아웃을 네. 경기의 피크아웃을 한 12월 정도로 보시는 그 이코노미스트들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또 연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과연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겠느냐 좀 네.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나 미국 경기는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미국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네.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한국보다는.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경기 피크아웃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경기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내년에도 경기는 좋겠죠. 좋은데 전년 대비 상승률로 놓고 볼 때에 그때 언제가 최고를 찍는 걸 거냐를 보면 저는 뭐 길게 보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그 정도까지 보거든요. 짧아지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출 증가율이 역대급으로 나오잖아요. 네. 올해 뭐 6천억 달러 뭐 얘기 나오대요, 수출이.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나오는데 넘을 것 같아요. 한 500억 달러 이상씩 하면 여러분 6천억 달러잖아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 가서 이게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로 계속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게 갈 것 같다. 그리고 간다 그러면 증가율 자체는 올해 뭐 한 10몇 %짜리 막 나오고 이러는데 내년엔 수출의 증가율이 올해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죠. 뭐 3%,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마지널리 6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거기서 5% 더 간다는 건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 뭐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출도 좀 늘고 늘어나는 국면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 늘어나는 국면이 지속되는 한에는 우리 주식시장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쯤 되면요 어차피 올해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증가율이 낮아지는 국면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올해 증가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럼 남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가는 달리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거가 이제 뭐 올해 말까지로 끝이냐 뭐 내년 상반기까지냐 또는 하반기까지냐 거기에 따라서 언제가 피크아웃이냐에 대한 판단 결정은 나실 거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객관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G2 국가. 네. 다만 그 중에 저는 중국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 나라를 안 좋아하는 것보다도 시스템도 안 좋아하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 통계가 없어요. 무슨 통계가 있어요, 여기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한 분기 끝난 GDP 발표를 바로 다음 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집계가 안 되는데 못 믿어요, 여기 통계를. 그래서 저는 중국을 그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제 이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나가고 있는 회사 갑자기 그 주석이 한마디 하면 그냥 작살났거든요. 저는 그거를 못 믿겠다. 그래서 중국을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 그래서 미국을 주로 추천하는 편인데 이거예요. 대형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제 옮겨가야 될 때가 왔어요. 근데 우리는 소비 시장이 작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50%? 작아요. 미국은 한 70% 이렇게 되니까 경제 규모도 큰데 소비 시장이 차지하는 게 70%면 훨씬 큰 거죠. 그렇죠. 중국은 아직까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아주 미국처럼 높은 건 아닌데 거기는 소비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인구 자체도 엄청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에 중국은 비중은 아직 미국만큼 크진 않으나 소비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소비재 쪽으로 가셔도 좋고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은 미국의 소비재나 소비재를 지원해주는 주식이 있죠. 유통. 그렇죠. 유통이면은 어떻게 그것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봐야죠. 온라인으로 뭐 아마존이 됐든 아니, 그렇죠.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계속 더 간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 네, 플랫폼 기업들 간다. 다음에 예를 들면 논란 굉장히 많죠. 우리의 그 테슬라. 논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고 뭐 이게 $1,000 간다 그랬다 지금 $600 떨어졌다 지금 다시 한 600 후반 정도까지 주가가 왔던데. 500 얼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다가 한 600 후반까지 왔던데 여기서 뭐 더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저는 어디가 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가야죠. 소비 좋아지면. 거기다가 전기차 트렌드로 가는데 앞으로 시장이 뭐 커지면 커질지 작아질 이유는 없죠. 그렇죠. 경쟁자가 들어오더라도 이것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쪽이 좋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끝났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곧 끝난다. 왜냐면 우리 코스피 이게 보시면 우리 그 대표님도 코스피 오래 보셨잖아요. 그런데 항상 경제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보면 코스피가 초반에 급등을 합니다. 네. 그러는 다음에 박스피잖아요.
계속. 미국이 요번에 이 팬데믹 오기 전에 10년 넘게 장기 상승 국면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초반에 확 올랐다 그 다음에 계속 옆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갇혀가지고 박스로 왔다 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경기민감이에요. 그렇죠. 소비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소비 쪽에서 주도주가 못 튀어나와요. 그럼 못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소비 시장이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커요. 근데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구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계부채 부담이 이제 늘거든요. 이자 부담이 느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늘죠. 그러면 이자 부담 든다는 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음에 우리 중산층도 굉장히 얇아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가 소비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재미가 좀 없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어떤 분은 올해 말,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뭐 이렇게 그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하여튼 올해 말이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어쨌든 이것은 예정된 어떤 수순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그 해외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좋다 그러면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죠라는 질문을 할 때 네. 항상 뭘 팔 거를 생각하는 거라. 근데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커지는 시장에서 많이 팔거나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마인드가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게 우리는 천성이 제조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 제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성이 제조 마인드고요. 그 제조 마인드가 뭐 우리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다 제조 마인드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우리나라의 그 아주 오래된 그 유교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지금 정부 이런 지금 정부 이 진보 쪽의 정부에 가시는 분들의 사고 방식이 불로소득은 죄악으로 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카지노 이건 죄악이고 다음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생기는 소득 이거 불로소득 이게 나쁜 거고 금융소득도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로소득이거든. 그래서 이런 쪽들에 대한 마인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이쪽 마인드를 키우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해서 돈 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서 돈 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같았으면 벌써 삼성 현대를 만들었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벌 능력이 없으면 돈 벌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대신에 다른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사는 거거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 옛날에 이병철 회장의 능력을 사는 거고 그렇죠.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병철 회장 같은 어떤 능력이나 해안이나 어떤 결단력이 없다 그러면 이병철 회장에다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뭐 저는 불로소득이긴 합니다만 자꾸 그쪽으로 마인드를 가야 된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오랫동안 우리 옛날에 뭐 저는 그분에 대한 평가는 전 안 하겠습니다. 워낙 말들이 엇갈려서 워낙 오랫동안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분께서 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만 가르쳤고 금융 경제 교육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금융 경제 교육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안 가르쳐도 가정에서 금융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우린 가정에서도 그걸 안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돈벌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참 사실은 좀 약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근데 이제 또 이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해외 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 적극적인 개방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문화 투자하기 위해서 그쪽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이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만 먼저 그러니까 선입관들 가지고 뭐 중국은 또 아까 뭐
고모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예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그 미국의 연기금들이 거기에서 뽑아 올린 걸로 미국인들 퇴직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후생활.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에도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예. 또 여러 가지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꺼려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니까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도 사고 많잖아요. 사고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닷컴 버블 터지고 난 직후에 네. 그 버블 터지면서 기업들 회계부정 사태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이 맛이 갔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갔죠. 거기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목표, 해외에서 우리가 그 투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역량은 뛰어나니까 네. 이런 걸로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가끔 들더라고요. 요즘 빠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금리가 상승기에 들어간다 했을 때 벌써 우리 빠르신 분들은 미국의 금융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전 잘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 개미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 미국으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아니면 뭐 신흥국으로 가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좀 가면 좋겠다. 그렇죠. 남말 듣고 가는 건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공부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음에 뭐 미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요, 미국에 몇 번 여행은 그래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